우리가 국토법의 첫 번째 나뭇가지인 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뭇가지 사업입니다. 우리 교재 508페이지죠. 두 번째 나뭇가지 사업. 자, 여기도 사실은 무엇의 연장선이냐면은 바로 앞에 계획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가나다라마, 요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치면은 효과가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그런데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남옥의 개발 제한 구역 이게 딱 정해지면은 개발이 제한되나요?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제한되죠.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목하고 라목입니다.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죠. 그러면은 이 계획만 짝 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서,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딱 생기나요? 도로가 딱 뚫리나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삽질해야죠. 공사해야죠. 마찬가지로 라목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딱 짜면은 그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헌도시가 새도시가 되나요? 아니죠. 뭐예요? 역시 삽질, 공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계획을 잘 짜갖고 어떤 절차에서 딱 해서 깔끔하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508페이지 사업, 삽질이네요. 이 삽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근데 여기 국토법에서는 뭐의 절차만 다룬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짓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사업이죠. 위에가 공적인 사업이라면 이 사적인 사업, 그걸 갖다가 뭐 거창하게 사업 이름 붙이기 그렇잖아요. 행위야, 개발행위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공적인 사업이 뒤로 밀려 있어요. 571페이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뒤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 사적인 사업이 앞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54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 사가 좀 중요하나 보죠? 오케이. 자, 요렇게 배치는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죠. 513페이지 사업 공사가 돼 있죠?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에서 구별이 딱 돼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을 이제 개발행위라는데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부터 해서 세상에 물건을 이렇게 일정 기간 쌓아놓은 행위마저도 뭐다? 개발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적인 사업이 됐던 사적인 사업이 됐던, 즉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이건 간에 이 사업은, 삽질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일정 절차를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 삽질에도 순서가 있다. 그 순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차도 뭐다? 행위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참호 같은 거 파보셨잖아요. 군대 안 가셨다고요? 이렇게 오늘이라도 한번 파보세요. 그냥 이게 순서 없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정신이 없고 손도 아파. 이렇게 삽질 팍 팔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뚝 벗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옆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쑥 할 때 뭐 이렇게 삽질을 이렇게 순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쑥 해서 그냥 쑥 던지죠. 몇 번 하고 나면 허리가 삐끗하죠. 근데 어떤 잘하는 분들은 샥 해서 요거를 할 때 요쪽 앞쪽으로 쏙 요걸 좀 당겨요. 그죠? 싹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합니다. 삽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듭니다. 힘들어. 자,
그래서 삽질의 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삽질 오는데 먼저 사업, 공사, 삽질 계획을 잘 짜는구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열람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허가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질하겠죠. 사업 공사를 진행하겠죠. 시행하겠죠. 그럼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다음에 우리가 공적인 공사는 공고까지 해주죠. 내 집 계집 하나 짓는데 뭐 공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플랜카드 다 해줘. 우리 집 완성됐습니다. 떡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법에는 규정해 놓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들이 참 많죠. 우리 국토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 주택법의 주택사업.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 개발행 이렇게 국토법에 또 규정이 돼 있죠. 근데 이 이름들을 이렇게 이제 실시계획 하나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은 시행계획, 뭐 시행이나 실시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주택 사업은 주택계획, 개발행위는 뭐 내 집 짓는데 계집 하나 짓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준공검사 같은 경우도 말이죠. 우리 국토법에는 준공검사, 개발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정비법 가면 준공인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가라는 표현. 또 검사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좀 통일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인데 뭐. 그렇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 시행 절차의 그 두 번째 보면은 공고 열람 다음에 인허가 나와있죠. 인가 허가.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515페이지에 허가하고 인가를 비교해 놨죠. 세 번째 점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행위는 뭐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인가를 했는데 무인가다. 그럼 뭐예요? 그건 또 무효입니다. 무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돼 있죠? 음식점 영업 허가다. 허가 안 받고 음식 팔았어요. 그거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부당이득 반환이잖아요. 배째고 원상 반환해야죠. 반환. 배째고 돌려줘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배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무인가 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라고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 허가면 왼쪽이냐? 이건 무늬마하고 사실은 인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허가 구역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유동적 무효다 했죠. 그건 민법이죠. 오케이? 여기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국토법의 두 번째 나뭇가지인 사업에서 첫 번째 그죠? 옆에 격가지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 중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571페이지입니다. 제7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요거의 시행입니다. 요거의 용어 정의는 이미 517페이지 용어 정의 제2조 10호에서 했지요. 10호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하면 틀리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출제자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단독 문제로 내기는 그렇고요. 이 시행,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절차가 있겠죠. 이 시행 절차상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암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출제자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 절차를 한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개괄적으로는 봤죠? 개괄적으로는 봤습니다. 그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그래서 571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표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면 굉장히 뭐죠? 공적인 사업이죠. 공적인 삽질이죠. 공사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게 돼? 대단이겠죠. 또 장기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집 하나, 걔 집 하나 짓는데 이거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표 봅시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죠? 수립자 나와 있고요. 그죠? 6분이네요. 많은 6분. 그리고 공고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1단계, 2단계, 뭐 수립기한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85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게 이제 중요하죠. 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도 뭐예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거 누가 했죠? 현대 이렇게 여기서 했죠, 그죠? 지정 받아가지고 지정 받아. 그걸 갖다 이제 우리 1차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BTO입니까? BTL입니까? 헷갈리시죠? 무지 헷갈리죠? 1차 공부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거 한다고 막 이렇게 1차 공부 끝내놓고 막 2차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1차는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하얗죠. 기억만 있죠. 좀 공부한 듯한 기억만 아스라이 남아있죠. 아스라이. 자, 102, 혹시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12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 BTO, BTL이죠. 이게 이제 개발론 파트에 나오는 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고 왼쪽 페이지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BTO, BTL이 핵심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요 BTO가 뭐죠? Build, Transfer, Operate죠. 요거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 대상이 주로 토목 분야 고속도로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통행료 몇 년간 받아 챙기잖아요. 오케이?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BTO 사업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개론에서는 뭐야? BTO. 좀 멋있게 하네요. 여기서는 뭐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비행정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간 경우죠. 다음에 시행 절차. 보니까 이거는 이미 다 봤죠? 그래서 뭘로 결정고시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시계획 쭉 3번부터 10번까지 공고가 쭉 해서 조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85조.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거기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짝 하시고요. 자, 1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는 숨이 길면 6분. 6분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요. 몇 년이요? 2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2항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렇죠? 요 6놈에게 송부할 수 있다. 3항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자, 검정펜 밑으로 하겠습니다. 제1단계 집행계획 몇 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아니에요? 3년 이내. 2년 봤는데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수립시한이죠. 그 1항에 2년하고 여기 3년하고 그죠? 2년인지 3년인지 발음을 잘해야 돼요. 2년인지 3년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정펜 제2단계 집행계획.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의 요 6분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적인 사업이니까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항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86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겠습니다. 검정펜 1항에 6분. 검정펜 밑줄 짝. 그 다음에 또 시행자가 나오는 게 그렇죠. 4항에 나오죠. 4항에 1항부터 3항의 국기준이 불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거기다 검정펜, 국장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 4항의 뒤쪽에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도지사는 찾으셨나요? 세 번째 줄에 4항 세 번째 도지사 검정펜. 요게 이제 돼 있고요. 요거는 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정청이 나오는 데가 5항이죠. 제1항부터 4항 규정에 따라 시행되게 될 수 있는 자, 외의자죠. 자, 외의자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비행정청이라고 써놓읍시다. 비행정청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공공기관하고 사인하고 나눠져요. 그걸 또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행자였는데 2항 보죠. 도시군계획시설 둘 이상의 6군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언놈이 할지 절대 협의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공동시행 X. 공동시행하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딱 할 놈 정하라 이거죠. 그런데 사망에 서로 싸우다가 내가 하겠다 아니면 서로 네가 해라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위에 놈이 정리를 해줍니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한 당연히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 사항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관계 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자기가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KTX 이런 거겠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또 인정되는 거는 또 여기 밑에 놈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칙은 6분인데 6놈인데 이렇게 이해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자, 그죠? 또 도지사가 하고 싶으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이렇게 이해적으로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또 이해적으로 이렇게 외의자, 비행정청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그죠?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죠. 얘들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6항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역시 고시하여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도로 하나 닦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만 닦는 게 아니고 수용해야 되고 그렇죠. 또 사용 주변에 또 이렇게 공사 이렇게 적치물 일 해놓을 때 이렇게 또 사용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용료 내고 수용 보상금 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국가도 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되겠죠. 사심.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리고 참 이게 정말 뭐죠? 보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낭비되고 지자체의 재정이 정말 열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 용인의 경전철 같은 경우,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죠. 떠들썩하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국공유지는 제외고요. 토지의 소유 면적 검정펜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검정펜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여러분 찾아보시면 소유 면적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이상.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동의는 2분의 1 이상, 3분의 2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렇죠?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인이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자, 이런 거 해야지 너도 할 수 있다. 나한테 지정 받아가지고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보니까 국가나 그러나 얘들은 아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알아서 할 거니까 얘들이 그렇죠? 애들이 설거지까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비행정청 중에서 사인은 일반 건설회사들은 좀 못 믿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조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시행자의 지원 조치가 나요. 시행자 지원 조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사심이 없다면 좋은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행할 때도 시행자를 갖다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행자 지원 조치입니다. 시행자 지원 조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 87조의 분할 시행이 있고요. 첫 번째가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게 이제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혜택이 무료로 서류 열람 등을 할 수 있어요. 무료 서류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공시송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시송달 이거는 94조 공시송달 무료 서류는 이게 93조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93조. 그 다음 네 번째 수용 사용권을 줘요. 수용 사용권을 줍니다. 95조. 그다음 다섯 번째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게 97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저기 맨 뒤로 가 있는데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어요. 타인 토지 출입. 도로 뚫으려면은 남 토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출입 등 또 뭐 장애물 변경 이런 또 혜택을 줍니다. 이게 저 뒤에 130조의 규정이 있어요. 130조. 자, 이런 각종 지원 혜택을 줍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 혜택을 줘요. 이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필기하실까요? 어우, 엄청 빨리 하시네요. 슈퍼맨이셔, 슈퍼맨.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죠. 이제 개괄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7조의 분할 시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마저도 사인 비행정청마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할 시행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조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93조였죠? 93조 관계서류 열람 등이 있죠?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로 뚫어요. 여기서부터 서울부터 해서 저기 해남 땅끝마을까지 도로를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94조의 서류 송달에서 누구 알 수 없어. 연락도 안 돼. 그죠? 그러면 공시송달에서 송달한 것처럼 봐주겠다. 사실 이게 공시송달은 한 권의 1차 249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에 기술되어 있어요.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사용권이 95조에 나왔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죠. 수용 및 사용의 파란펜 밑줄자. 그래서 보니까 1항에 도시계획 시설사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2항에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뭐예요? 이거는
자, 1항에서는 그 필요한에다가 검정펜을 밑줄 그으시고요. 2항은 인접한에다 밑줄 그으세요. 인접한. 인접한 거 도로 인접해서 그거 수용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죠. 일시 사용. 거기다 이렇게 공사한 물건도 세워 이렇게 적치할 수 있게, 그죠? 그거는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어요? 그 다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97조에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뭐다? 무효다. 1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효다는 거. 그 다음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저 뒤에 130조 나와서 130조. 이제 마지막에 볼 건데요. 저 뒤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문들이. 그래서 592페이지 보시면 130조 토지의 출입 등 타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1항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나와 있죠. 시행자는 그러니까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라면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정 또는 임시 통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나무, 흙, 돌 등 급하게 사용을 변경하나 제거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큰 혜택을 주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차에 첫 번째 절차가 뭐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세운 다음에, 그죠? 사실 그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반 결정 고시절차를 거쳤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도시군 그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다. 너무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삽질을 거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가 바로 실시계획도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8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삽질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8조에 실시계획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짝 하시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죠? 이거는 계획, 우리 보통 그 배운 수립이나 아니면은 입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 핫발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써. 그냥 작성. 이렇게 작성해버립니다. 및 인가담. 1항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겠죠. 하여야 한다. 2항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단 요 양반들 행정청은 제외되나요? 즉 비행정청인 시행자죠. 얘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리인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에다 검정펜, 위에는 작성에다 검정펜 밑줄. 그 다음 사망에 국장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쭉 보시면은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또 인가도 있고 또 조건부 인가도 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면은 이거는 뭐 환경오염 방지가 대표적인 경우죠. 여러분 도로 공사하는 데 가다 보면은 꼭 이렇게 더운 날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죠. 뭐죠? 더운 날 공사장에서 안 가고 싶다고요? 그러나 굳이 간다면은 제일 좋은 거 물 뿌리시면 물 시원하게. 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물 뿌리고 막 빗자루 쓸고 계신 분 있잖아요. 물 뿌리는 분. 그분이 왜예요? 왜? 우리 좋으라고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조건 이거 깨끗이 해야 돼. 먼지 날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딱 이거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물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실시계 조건인가? 아마 그분이 물을 샥 뿌리실 거예요. 통쾌한 물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역시 인가받아야 된다. 준용한다고요. 경미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항의 실시계획에는 뭐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은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이것도 좀 정말 독하신 분이 들어가면은 출제자가 자세히 밝히고 첨부해야 된다. 100에 100은 다 틀리실 거예요. 다음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번.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이 필요한 주주주에 놓고 자세히 밝히고 첨부하였다. 그런 거 멘붕 오는 거죠. 일상평 어렵죠. 근데 또 뒤에 6항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 방향을 쭉 해가지고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용도를 고시해야 한다. 변경사항 미시죠. 및 여기는 지용도면 고시. 그 다음 89조 도시군계획시설 이행담보입니다. 자, 이행담보에다 파란펜으로 몇 줄자. 자, 이 6분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조건부 인가라고 했죠. 위에 사망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조건해서 하면 잘 하겠습니다. 너 믿어. 이렇게 해주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믿어요. 밑에 박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믿어. 그런데 일반 사인이 비행정충 중에서 공공기관, 일반 사인은 안 믿는다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건설회사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실. 왜 우리는 못 믿어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양반이 물 뿌리는 것은 이행 보증금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군요. 돈 때문이었군요. 자, 다만 다음 각 과연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는 그러지 않는다. 예치 안 합니다. 2항에 이제 나와 있고 3항에 6분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하는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렵네요. 원상회복에다 깜짝 해놓으시고요. 명하여야 하면 틀리겠네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이게 다르게 개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상회복 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명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 이게 참 열심히 하면서도 좀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좀 이게 감사 나올 때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응? 감사.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명하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명하야 한다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감사 나왔어. 너 왜 명 안 했어? 여기 명하야 된다고 했잖아. 그 법을 만들 때 살짝 어떤 묘미를 발휘한 듯한 것 같아요. 응? 아닌가? 그래서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니까 6분은 원상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했는데 개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너 안에 내가 대신 집행하마 요놈아 하면서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비용은 뭐예요? 행정기관이 되지 않겠죠. 누가 너 이행보증 너 예치해놨지? 그거 쓴다. 이렇게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조 서류계 열람 인가하려면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서류에 원본입니까? 4번입니까? 또는 원본 또는 4번입니까? 4번. 며칠이죠? 14일. 또 때는 또 15일이 나오기도 했어요. 앞에 과목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정신없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행자의 이렇게 국장 행정청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요. 의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나중에 그 뒤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594페이지 보면은 594페이지 맨 밑에 134조
행정심판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금 요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죠.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일부 공공기관 그리고 사인, 이제 건설회사들이겠죠. 요거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그 시행자가 아니라. 의견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도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어. 그러나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내준 놈한테, 지정한 놈한테 할 수 있다고. 와, 어렵네요. 요게 이제 디테일한 면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0조 3화 국장 시도의 대주시장의 실시를 작성한 경우는 또 1항과 이제 2항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열람, 의견 제출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91조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고시.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는 효과예요. 수용 사용권을 취득해요.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두 번째, 각종 인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권 취득은 여기 조치에도 나왔었죠. 조치에도 그게 이제 95조에 있고요. 95조. 두 번째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 효과가 인허가 의제죠. 그게 이제 92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으면은 이거는 다른 법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법부터 해서 항만법과 이런 거 다 된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2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2항에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법률 관련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요. 3항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당연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삐지니까. 그건 내 권리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협의해달라 이거죠. 4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허가 등의 처리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거죠. 누가요? 국장.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무슨 기준이 됐든 인허가 처리 하여튼 기준은 뭐예요? 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들어가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지금 앞에는 쭉 계속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기준은 뭐예요? 국장. 깜짝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 기준에다가 깜짝패. 93조, 94조 살펴봤고요. 95조도 살펴봤고 96조. 여기 좀 종종 나오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입니다. 이게 이제 도로 뚫려면 이제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죠. 자, 1항에 보겠습니다.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 국토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긴법, 공익법이라고 합시다. 이 공익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2항에 이 공익법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이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같은 법, 즉 공익법에 여기 나와 있거든.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뭐가 되면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는 자 거기다가 파란 펜, 검정 펜 밑줄로 하실까요? 실시계획 고시 뒤에 사업 인정 고시다 검정 펜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자 재결 신청이다 검정 펜. 그 재결 신청이 기간이에요. 기간은 이제 이 공익법에 보면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에 하여야 한다. 재결 신청. 근데 수용 이 보상금 이게 좀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얼토당토 않다고 누가 재개발 신청할 수 있어요? 수용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수용 사업자만. 도저히 너무 많이 받아 챙기려고 한다. 재개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익법에서는 뭐예요? 1년 내에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는 뭐예요? 그 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고요. 도로가 근데 뭐 진짜 이게 나쁜 마음 먹고 말이죠. 도로 이게 한 3년에 건설할 수 있는데 뭐예요? 여기 안 해버려 그냥 20년 막 이렇게.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도 참아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참 무서운 조항이죠, 사실. 토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7조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한 경우는 국공유지 경우는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 위반행위는 뭐예요? 무효라고요. 그다음 98조. 자, 이제 공사 이제 됐으면 이제 완료가 됐겠죠? 공고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준공검사에다가 검정펜 밑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제어죠. 자기가 자기한테서 해봐라. 야, 너 해봐.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정청 말하겠죠. 공사하려고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중. 근데 누구는 빠져 있어요? 국장은 빠져 있나요? 국장. 준공검사는 뭐죠?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장은 바쁘죠. 만약에 그거 하면 국장 아마 일 못 보실 거예요. 국무회의도 가야 되고 국회도 가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게 된다면은 국장은 아마 과로사 하실 거예요. 과로사. 국장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자기 동네만 잘하면 되잖아요. 별로 뭐 과로사 할 일이 없습니다. 국장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혹시나 국장께서 보실 일은 없으시겠죠? 혹시 보신다면 홍쌤이 합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 삐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과로사입니다. 과로사가 아니라 충격사. 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자분 보시고 계시다면은. 자, 다음에 2항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역시 국장 아니죠?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가 되는 거죠.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그걸 갖다 준공검사 신청으로 보겠다는 거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죠? 자기가 시행자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공사를 마치는 공사완료 역시 공고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이런 거 필요 없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왜? 자기들이 책임질 거니까. 다음 5항에 뭐 공사완료 공고한 때는 또 나와 있으면 쭉쭉쭉 참고조를 읽어보시고, 7항에 또 협의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소. 그래서 이건 이제 65조 우리 55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개발행위 파트. 그때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 준용해서 똑같이 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100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법의 이제 두 번째 나뭇가지인 계획의 옆에 격가지 두 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저 뒤에 법에서 국토법 끝나고 배우실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인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 파트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